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격적으로 호남 구애 경쟁에 나서면서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광주 전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광주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7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726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의 호남 구애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격적인데요.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오늘 광주 전남부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광주를 찾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흘 만에 이번엔 전북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호남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이 대표는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한 저희 노력은 결코 우리의 잘못된 과오에 대한 반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호남 지역에 대한 메시지는 일자리와 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등 호남 민심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절하하면서도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호남 동행이 계속되면서 정당 지지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전 미래통합당의 호남 지지율은 3%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로 올랐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73%에서 5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가장 먼저 광주 전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구애 경쟁이 호남의 현안 문제 해결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고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졌던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어서 기재부와 국토부 등등이 함께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민주당은 심장부를 지킬 수 있을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민심잡기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산발적으로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순천 가족 모임에서 5명 등 모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또 지난 5월 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70대 환자가 숨져 광주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지면서 주말과 휴일 동안 음식점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선상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한산도함을 방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지역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한산도함을 방문해 질병청과 해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섬 지역 해상 순회 접종은 지난 14일 진도 가사도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도내 25개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4번째 절기인데요. 오늘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르니까요. 더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고요.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다리나 도로 인근에서는 가시거리가 50m 안팎으로 갑작스럽게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토익시험 고사장이 마련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2시간 거리를 이동해 원정 토익을 봐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부권 청년들은 거주지를 이유로 취업과 시험의 기회에서 차별당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에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김무현 씨. 이달 초 토익 시험을 접수하려던 김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6월과 7월 치러지는 토익 시험 중에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마련된 고사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1시간 40여 분 떨어진 광주로 이동해 원정 토익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광주에 가는데 왔다 갔다가 4만 원이요. 전날에 가야 되니까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밥값 포함하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10만 원이 여 있어요. 필요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을 치르는 토익 시험의 특성상 동부권 수험생들은 원정 시험 비용이 부담돼 시험 접수조차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다시 또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함이 좀 있죠.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사장 개방을 꺼리는 것 같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토익 시험을 이유로 학교 개방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고사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던 YBM 토익 위원회 측은 시험 열흘 전인 지난 17일에서야 뒤늦게 순천의 한 곳에 고사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험에서는 여전히 고사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씨는 전남 동부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시험의 기회에서 차별당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도시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수에 있는 청년으로서 시험들이 여수에서 열리는 것 이게 정말 청년을 위한 거거든요.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됩니다. 광주 동구는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의 제안에 따라 구청 주차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학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붕괴 참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고교학생회는 과도한 개발주의와 무리한 비용 절감 시도가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섬마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양경찰, 경찰, 또 소방당국이 사안에 따라서 각자 대처하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각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선착장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응급 환자가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집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경련을 호소한 80대 섬마을 주민을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나 사고 등으로 육지로 이송되는 섬마을 응급환자는 전남에서만 하루 평균 2명꼴. 잇따르는 섬마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해경, 소방 3개 기관이 뭉쳤습니다. 섬마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상해 사건을 가정하고 현장 대응 모의 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소방은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뒤 닥터 헬기를 통해 육지로 이송합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드론을 띄우고 섬 지역을 수색하는 등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해경은 용의자가 섬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착장 봉쇄에 나섭니다. 검거된 피해자는 상황 전파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을 통해 육지로 압송됩니다. 저희 해경에 상황이 전파되는 즉시 신속하게 이동해서 상황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을 계기로 3개 기관은 24시간 무전망을 공유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끼리 이제 인원이나 장비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마을이 앞으로 치안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가 155억 원대 사기 대출을 저지른 부동산 개발업자 50살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기 대출에 관여한 농협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명의를 대여한 15명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광주 남구와 화순의 단위 농협 2곳을 상대로 담보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32차례에 걸쳐 155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해 도내에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 53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액수는 15억 1,4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본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1,20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안전 수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죠. 이를 두고 여야 정치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달 처리될 수 있을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 요지가 어떤 건가요? 네. 최근 광주에서도 서구의 모 척추 전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던 것처럼 수술실에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자라는 법안이 그 골자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강력하게 이 법안 통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법안이 최초 발의가 된 게 무려 6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된 적이 있었는데, 네. 2015년도에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6년째 수차례 그 법안이 제기가 됐지만은 그 동의하는 의원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를 하면서 이제 그 표류를 겪게 됐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마침 그 대표 취임을 하면서 이번 국회에는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신규 당대표 역시 반대 법안을 명시를 하면서 좀 자존심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협회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떤 걸 우려하는 겁니까? 예, 의협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의사들을 왜 잠재적으로 가해자 취급을 하느냐, 못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된 상태에서 수술에 임하다 보면은 의사들이 소극적이 되고 실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번에는 좀 주도 면밀하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의협 회장이 이 지역 출신인데 광주 지역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던 그 인사를 그 의협 대외 협력 이사로 영입을 하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법안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좀 잠재우고 보완할 만한 그런 조항들은 없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CCTV 설치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발의가 됐는데요. 안규백 그리고 김남국 의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신영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법안의 이제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신영현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들이 그 CCTV 설치를 자율적으로 좀 강제를 하자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 환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CCTV가 설치가 안 된 수술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좀 보장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법안에 대한 이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송영길, 이준석 양 당대표가 왜 이 CCTV 설치 법안을 가지고 당대표 취임 이후에 첫 전선을 펼쳤을까 좀 다소 의아했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의 친동생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을 이제 그 치료를 했던 주치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아무래도 의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의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CCTV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월등하게 좀 우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만 놓고 보면은 6월 임시국회에서 찬성적으로 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다소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지인 울돌목에 오는 9월쯤 해상 케이블카가 공식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치열한 마케팅 전략이 성공의 관건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물살이 가장 빠른 울돌목에 해상 케이블카 로프가 설치됐습니다. 길이 920m에 굵기가 58mm로 국내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설치됐습니다. 해남 쪽 하부 승강장과 진도 쪽 상부 승강장 내 외부 공사도 한창입니다.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오는 8월쯤 개통해 명량 대첩 축제가 열리는 9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목포에 이어 세 번째로 건설되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역사성과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를 모티브로 잡아서 저희가 마케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울돌목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스카이워커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차례 거쳐서 케이블카 개통 대비 민간 협의회 회의도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확실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출발의 최대 관건은 하반기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대부분의 해상 케이블카의 탑승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올해 이후 전국적으로 해상 케이블카 개통과 건설이 예정된 구간이 10여 곳을 넘고 있어 치열한 해상 케이블카 마케팅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726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승용차 720대와 화물차 480대 등 1,200여 대를 공모한 데 이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 물량을 늘렸습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화순에 추진 중인 국가백신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와 재정 지원 등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필요장비 구축이나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가 증심사 일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등산 사랑운동을 펼쳐온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무등산 보호와 보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공배달앱이 다음 달 1일 공식으로 출시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다음 달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가맹업체는 4,300여 개로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5,000개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 앱을 통한 매출은 29,700여 건에 6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만루에선 7타수 3안타를 좋았거든요. 때렸습니다. 오른쪽을 향합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오지환의 희생플라이 타점. 5구째 바깥쪽 벗어납니다. LG 트윈스의 두 번째 점수는 적시타 없이 밀어내며 들어옵니다. 점수는 2대0. 몸쪽 깊었습니다. 또 하나의 볼넷, 또 하나의 밀어내기 득점. 점수는 3대0. 김용희 선수가 홈을 밟습니다. 타석의 최은석, 박긴 투수의 초구를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홍찬기가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교환합니다. 때렸습니다. 오른쪽 멀리 갑니다. 우익수 뒤쪽 당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문보경의 투런포. 선구안과 장타력을 갖춘 2000년생 내야수의 등장. 트윈스의 이 선수의 이름은 문보경입니다. 원앤투 때렸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향합니다. 2루수 뜬공 처리해냅니다. 4연승의 단단해진 경기력. 올 시즌 첫 번째 3연전 수입에 신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네 번째 절기인데요. 오늘도 낮 동안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선선한 가운데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만 서해안 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고요. 강진과 완도, 장흥의 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이 높게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